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괜찮으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했던 거 3장의 해부학적인 부분, 뒷부분 파워포인트로 한 5장 정도 남았는데 원래 파워포인트에다 제가 추가한 것도 있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 지금 드롭박스에 올려놓은 이 파일에다가 들으시기 좋으라고 맨 앞에, 이 파일 맨 앞에 가면은 제가 이제 매 장마다 이렇게 올려놓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영어 명상 안내, 영어 듣고 싶으신 분, 아날레스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분은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다 자상하게. 예. 여기서는 안 되나 보네. 1.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도 나오고. 한글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사이트를 휴대폰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명상하는 건가 하는 것이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요. 네.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네. 누르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실제 연습을 하는 것은 들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을 이제 단순화 시켰는데 실제적인 단순화 해가지고 이제 들어봤더니 예컨대 여기 피부, 살, 뼈 하잖아요. 그러면 두피, 여기 머리, 두피 부분하고서 피부, 그다음에 예컨대 얼굴하고 피부. 제 스타일대로 하면 머리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행카 방식으로 바지 스캔할 때 그렇게 해요. 위에서 앞을 먼저 하고 뒤를 먼저 하고 오른쪽하고 팔이 두 개니까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근데 스님은 어떤 팔이라도 괜찮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다리라도 선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리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뭐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예전에는 그렇게도 명상을 저도 안내를 했었어요. 바디 스캔 한다고. 근데 어쨌든 한번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훈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수련들은 어쨌든 이미 음성 다 제가 드롭박스에 다 올려놓은 건 뭐 보셔서 아실 거예요. 드롭박스에 한글 다 모아놨고 영어도 다 모아놔서 그다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이 책 번역하신 김종수 선생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쭉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그분이 기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그분은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보다가 확실히 파워 방식의 바탕을 두고 얘기하고 있구나. 계속 호흡에 대한 걸로 돌아가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방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스님도 설명하기로 아날라이어 스님도 이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건데 각자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집어넣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행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제 느낌으로는 이 방법은 생활 속에서 하기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집중 명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단순화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적인 수행을 할 때는 해부학적인 요약으로 피부, 살, 뼈 요 세 가지만 31가지 또는 32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만을 관찰한다. 피부, 살, 뼈는 전부 다 나중에 요소들에서 보면은 이건 다 땅의 요소예요. 피부도 땅의 요소죠. 물론 땅의 요소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물기가 있고 열기도 있고 바람의 요소도 다 있지만은 그 내용도 또 재밌는 경전이 하나 있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살, 뼈 요 내용으로 이제 단순화 시켰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도 학위 논문을 쓰고 독일에서 철저하게 문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냥 이걸 하질 않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디가니카야 28 해가지고요. 아날라요 2013년 72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한역으로 읽는 알아차림 확립수행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이고요. 2013년도 퍼스펙티브 온 사티파타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28번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확신경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피부와 살과 뼈로 에워싸인 인간의 해고를 반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이 경을 참조해서 피부, 살, 뼈를 단순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제 주석수에 하면 또 다른 조금 더 깊이 수행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다고 나와 있지만은 해부학적으로 요약은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한다. 세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몸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린다. 피부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면서 피부에 대한 관찰을 반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바짝 윗가뜨니까 반조하는 거죠. 돌이켜 보는 거, 숙고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은 이제 발바닥부터 다시 머리 위로 올라오는 순서로 하고 뼈는 다시 머리로부터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위에서 내려갔다가 아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앞을 먼저 하고 뒤를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하나의 중간 기지가 어깨예요. 어깨. 나중에 한번 제가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을 사용한다. 필요와 효과가 있는 도구다. 개념. 뗏목 역할을 한다. 개념을 쓴다는 말은 예컨대 두피 이런 개념, 언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얼굴. 근데 개념을 안 쓰고 그냥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행카식으로 하면은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고행카는. 고행카 방식으로 바디 스캔할 때 동전 크기만한 정도의 빛을 정수리에다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고행카 방식은 피부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피부, 살, 뼈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피부의 감각을 이제 빠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관찰해 나가는데 1시간 동안 천천히 관찰하면요. 8도까지 가면 멈춰요. 1시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어떤 파트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어떤 파트는 감각이 선명하고 어떤 파트는 딱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감각이 스물스물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뭐 없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서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관찰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스캔 방식으로 하지만은 이제 피부 위에서 아래로 이제 명칭을 붙여가면서 하니까 나중에 그 이제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녹음 듣고서 그거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명상은 피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은 발에서 머리까지, 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다. 집중이 전체 몸의 현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과 함께하면 이상적이다. 전체 몸의 현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앉아서 할 때 물론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할 때 좌선을 하니까 그래서 집중이 일단은 몸의 전체 몸이
현재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과 함께 진행한다. 집중을 여기다 두고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몸이 앉아 있는 자세를 편안하게 앉아 있다. 그러니까 몸이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 있듯이 마음은 몸 위에 편안하게 쉬면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피부, 살, 뼈의 스캔은 외부적인 것에서 보다 내부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 예비적인 방법은 피부의 느낌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본다. 만지면서 하는 거죠. 얼굴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부를 만지니까 옷을 벗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얼굴만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얼굴을 만지면서 피부, 얼굴 하면서 피부 이렇게. 나중에 그다음에 살의 느낌은 혀를 잇몸에 대본다. 혀를 잇몸에 대면 잇몸에 이제 살이 느껴지잖아요. 뭐 그건 하나의 방법이니까. 뼈의 느낌은 턱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앞뒤로 움직인다. 우리 얼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가 턱뼈입니다. 그죠? 네. 턱뼈밖에 안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본 다음에 우리가 사마타 명상을 할 때 이제 표상 니미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준비 단계의 니미따가 있고 두 번째는 획득된 니미따, 우카하 니미따라 그래요. 이제 맨 앞에는 이제 파리감마 니미따라고 해서 이 준비 표상은 실제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파란색의 원판을 만든다든지 흑색깔로 황토색으로 칠해진 원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물을 떠놓고 어항을 갖다 놓고 갖는다든지 이게 이제 준비 표상이고 준비 과정에 이제 어떤 형상이다 이거죠. 그걸 계속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마음속에 눈을 감아도 떠오를 정도로 되면은 그걸 획득된 표상, 우가하 니미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아직 여러 가지 뭐 형상의 어떤 완벽한 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울퉁불퉁한 면이나 여러 가지 색깔이 좀 고르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더 집중을 하면은 이제 빠띠바가 니미따 해가지고 이제 닮은 표상. 이때 닮았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흠결도 없이 빛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이제 스님이 그거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예비적인 방법은 직접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혀를 잇몸에 대보거나 또는 턱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작업을 이제 해보는 거죠. 네. 뭐 해보면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명상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명상을 그 문구를 만들어서 할 정도가 됐다면은 제가 볼 때는 스님이 이렇게 많이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보지 않고 그런 명상의 문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자, 그럼 확신경 디가니카야 28번째 경전 좀 보면은 여기에 이게 디가니카야 28번째 디가니카야 3권 강목스님이 번역한 디가니카야 3권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견의 증득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신 이것도 우유 없는 것입니다 하고서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사문이나 바람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임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습니다. 마음의 삼매는 여기서 초선을 말한다라고 밑에 주어에 되어 있고요.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이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털 끝에서부터 아래로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게 피부로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합니다. 반조한다는 것은 이게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이 문장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붓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이것이 첫 번째 견해 증득입니다. 첫 번째 견해 증득은 이 32가지 또는 31가지 혐오스러운 것을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초선을 등극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선을 예류자가 되면 방편을 빌리지 않은 첫 번째 견해 증득이라고 한다. 방편이 없이 이걸로 바로 예류자가 되는 겁니다. 견해 증득은 위에서는 이 견해 증득은 이제 수타원의 도의 체험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앞부분에서 인용한 겁니다. 피부와 살과 피로 에어싸인 인간의 해고를 반주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견해 증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는 방법이 아마 공부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31가지 어떻게 이거 다 뭉상하지? 제가 이걸 이제 실제로 총정도론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5개씩 나누어서 외웁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이렇게 외우다가 거꾸로 해요. 또 살갗, 이빨, 손발톱, 몸털, 머리털. 앞으로 뒤로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완전히 외워요. 한 일주일 동안 5개를. 그 다음에는 다시 또 5개를 늘려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이렇게 5개씩 늘려나가요. 나중에는 뭐 31가지니까 6개가 달라붙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앞으로 쭉 외우고 뒤로 거꾸로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이게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운다는 것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나온 요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수행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피부, 살, 해골 이렇게 반주한다. 네. 피로 에워싸인 인간의 해골이니까 뭐 피는 여기서 빼고 피부, 살, 해골, 뼈, 해골이니까 뼈 이렇게. 이때 해골은 여기 머리에 있는 우리 두개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몸의 뼈를 말하죠. 요것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착안했다는 게 저는 이런 아이디어로 하셨구나. 왜 3가지를 하셨을까 했더니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놔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견해 증득이니까 사다함과를 얻은 건데 뭐 사다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게 실제적인 단순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세한 접근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 그림처럼 이게 뭐 아마 렌트겐 사진 찍으면은 피리 부인이 발견한 그 X선 그걸 찍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뼈만 보이겠죠. 사람 몸에 피부나 살은 다 투과하고 네, 그렇게 보듯이 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관찰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살이 있는 부분에서는 피부, 살,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있는 부분에서는 뼈 이렇게 보면서 피부, 살, 뼈만을 취하는 단순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을 이제 스캔해 갑니다. 첫 번째, 피부. 머리 부분에서 머리털, 얼굴 부분에서 피류. 여기서 머리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피라고 해놨더라고요. 두피. 피부는 머리털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부니까 머리 부분에서 두피, 이렇게. 피부. 거기에 머리털이 나 있죠, 사실은. 대머리인 사람은 머리털 없으니까 두피가 맞죠. 머리 없는 사람한테 머리털 하나는 것도 없는 머리털 옛날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 얼굴 부분에서 또 피부, 얼굴에서 피부, 또 이마, 이마, 뺨 이게 이제 여드름 이런 것들은 다 얼굴에 나타나는 거니까
굿기름, 눈 부분에서 눈물, 코 부분에서 콧물, 그래서 저 발까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그죠? 실제로 그 음성을 들어보면은 더 단순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해도 돼요. 머리에서 두피, 그 다음에 이마, 네, 이마의 피부, 그 다음에 얼굴의 피부. 근데 이마하고서 피부, 얼굴하고서 피부, 이렇게 목하고 피부, 어깨하고 피부, 오른팔, 위에 팔 피부, 아래 팔 피부, 그다음에 손하고서 피부. 손하고서 그 지점으로 가서 주위를 간 다음에 거기서 피부를 관찰하는 거예요. 피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왼팔, 위팔 피부, 그다음에 뭐 아래팔 피부, 손 피부 이렇게. 그 지점 지금 이 순서가 앞으로 계속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소 관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 머리 위에 있는 머리하고서 여기서 땅의 요소 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운 요소들이니까 그다음에 얼굴 하면서 땅의 요소, 목하고 땅의 요소, 어깨 하면서 땅의 요소, 땅의 요소는 땅의 요소대로 쭉 또 훑어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 스캔을 잘 연습해 놓으면은 그 다음 부분들도 이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명칭만 다른 걸로 바꾸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살에서도 발에서부터 살을 알아차리며 힘줄, 오줌을 닦고 있는 방광, 창자, 쓸개, 심장의 피, 팔의 살과 힘줄로 머리까지 쭉 올라간다. 심장의 피는 살이 아니라 물인데, 그죠? 어쨌든 이런 것이 살을 구성하고 있다. 세 번째 뼈는 다시 위에서부터 두개골과 이빨의 뼈로 시작해서 골격의 나머지 뼈와 골수, 두 뼈 사이의 관절에서 관절 활에까지 발까지 두개골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을 취하는데 수행자 각자가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가장 적합한 명상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해보면 돼요. 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거기에서 피부를 관찰할 때, 또 살을 관찰하고 올라올 때, 다시 뼈를 관찰할 때 그 부분에 명칭을 붙이면서 알아차리면 된다. 또는 반주하고 숙고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연습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 그 다음에 keeping an eye on the balance, 균형에 계속 눈을 계속 주시하기라는 말 괜찮습니다. 균형 주시하기 위해서 이거 뭘 어떻게 하는 소리가 했더니 균형을 이루도록 계속 주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행의 출발점은 자신의 몸에 대해 갖고 있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 마음 챙겨 인식하는 것, 마인드풀 리코그니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혐오의 관계라면 혐오를 강화시키는 어떤 것도 피한다. 혐오를 강화시키면은 그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대해 갖고 있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마음 챙겨 인식하는데 내가 내 몸에 대해서 혐오의 인식이 있어요. 뭐 자기 몸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몸의 어떤 부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 예컨대 뭐 얼굴이 이렇게 뭐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뭐 피부가 좀 여드름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 싫어하잖아요. 혐오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접근법은 다양한 곡물들을 볼 때처럼 이제 자루에 위와 아래가 이렇게 터져 있는 자루에 다양한 곡물들을 볼 때처럼 균형 잡힌 태도를 갖기 위해서 스캔한다. 그러니까 싫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한다. 전 선생님 이제 되셨어요? 아이패드로 들어오셨네. 자, 부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 수행자에게는 무집착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다. 집착하지 말라.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혐오의 관계였을 때 그 사례가 상유타니카야 54번 상유타의 9번째 경전 외살리 경에 부정관 수행 도중에 많은 그 비구들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아날라 교수님이 이 논문을 썼어요. 2014년에 뭐 매스 수사이드니까 뭐 단체 자살이라고 하나요? 승려들의 단체 자살, 니까야와 그다음에 위나야 문헌에서의 승려들의 집단 자살이구나. 참 단체 자살, 집단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여기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부처님은 이 모임 당시에 모여서 수행하는 비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걸 아셨대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수행을 하라고 부정관을 가르치셨다고 주석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수행하면서 이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주고 죽기 전까지 이 몸에 대한 부정관을 닫고 죽으면은 애착을 끊고 죽으니까 이제 죽은 후가 뭐 자살을 종용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왜 자살을 종용하겠어요? 그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을 가르치고서 떠나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자살한 것을 당신이 목격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호흡 마음 챙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집단 자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가 죽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뭐 이런 자살을 하는데 뭐 자살한 이 자살은 이제 문제가 있는 자살이지만 과거에 업 때문에 한 자살이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특별한 케이스 바칼리나 또는 찬나나 3개 정도 4개 정도 케이스가 아라한이 되기 전에 자살을 시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라한이 된 케이스가 한 3케이스가 있어요. 몸이 극도로 이렇게 괴로웠던 경우, 힘들었던 경우가 수행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냥 7, 8번째 정도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됐다가 다시 안 되는 쪽으로 갈 때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이 성공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된 채로 생을 마쳐서 자살의 과보는 다음 생에 받지 않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불교는 이 몸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지 몸을 학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몸에 대한 애착, 집착을 내려놔야만 몸을 집착하지 않게 될 때에만 우리가 된다는 거. 갑자기 위에가 밸런스의 스펠이 틀린 게 눈에 보이거든요. VALANC인데 밸런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몸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행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행을 해서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이 정화되는 게 아니다. 몸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과 몸의 또 아름다움도 이미 앞에서 경전에서 한번 어떤 수자타라고 하는 비구의 몸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로 몸이 아름다운 것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아름다운 몸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지.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여기서 무집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 학대 또는 몸과 관련된 트라우마 희생자의 경우 부정적 성향을 일으키지 않고 몸과 함께 하는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거나 이러면은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수행을 하면은 이게 더 증폭될 수가 있죠. 과거에 자기가 몸에서 느꼈던 괴로운 느낌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다른 방식을 찾는다. 그래서 전반적인 목표는 몸에 대한 균형 잡히고 건강한 태도가 필요하고 혐오감 또는 역겨움에서 자유로운 만큼
감각적 욕망에서도 자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혐오감, 역겨움도 벗어나지만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끼든지 아니면 뭐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좋은 소리를 듣고서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끌리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균형 잡혀야 된다. 그 부처님은 선정을 닦을 때, 특히 삼매를 닦을 때는 몸을 청결하게 하라고 강조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철에 명상을 하는데 몸이 땀이 잔뜩 나 있는데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앉으면요. 온몸에서 가려움증이 막 바로 일어납니다. 땀 때문에. 더울 때. 그러니까는 잘 씻고 냄새도 안 나고 옷도 잘 세탁하고 깔끔하게 하고서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게 목욕 재개를 하라는 말보다는 청결하게 하고서 명상을 할 때 몸의 컨디션도 좋고 그다음에 방해받는 일도 적고 이렇게 명상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학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약도 먹여가면서 이거 잘 써야지. 몸을 비유를요 빌려온 소에 비유를 해요. 내가 농사짓기에서 소를 빌려왔어요.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너무 소중해서 일은 안 시키고 매일 여물만 주고 그것도 아주 양질의 그 먹이를 주고서 소를 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둥피둥 살이 찌가지고 밭도 못 가고 일도 못 하죠. 근데 빌려온 소를 너무 구박해가지고 제대로 여물도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소금도 안 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일만 시키고 혹사시키면은 일하다가 죽습니다. 소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몸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잘 보호할 필요도 없고 학대하지도 않고 잘 의식주와 약을 잘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되 건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건강했고 몸도 건강했고 마음도 안정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경전에.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마음 챙김의 확립 명상의 중심에 있다. 항상 밸런스를 잘 잡는 거. 마음 챙김의 현존은 즉시 균형의 상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 균형이 깨지면은 마음 챙김도 사라져요. 마음 챙김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딱 균형을 유지해요. 이때 균형을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중도는 가장 올바르게 적절하게 하는 거지. 어정쩡한 중의 가운데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떨 때는 많이 먹는 게 적절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적게 먹는 게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회복할 때 그때는 많이 먹어야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충분히 많이 먹고 지냈는데 또 먹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적절한 것이 올바른 것이 중일 수 있다. 부처님 공양하실 때 가루에다가 탁발해가지고 가져오실 공양하실 때 충분히 많이 드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은 그 한 끼가 우리가 세 끼로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자기 몸에 맞춰서 먹어라. 여기서도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균형을 유지하라. 혐오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도 않도록. 근데 주로 이 그 해부학적인 요소에 대한 관찰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몸, 결국은 인간 몸의 성품,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로 이끌어갑니다. 몸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이해로 점점점 나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스캔에서 열린 수행으로 스캔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스캔이라면 열린 수행은 열어두는 겁니다. 자, 몸 전체를 점차적으로 스캔을 해요. 마음을 모으는 기능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의가 몸으로 오면은 마음이 딴 데서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을 모은다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천천히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급하게 막 빨리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지시 없는 수행법으로 점점점 나아간다. On direction. 이게 나중에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는 것과 지시 없는 수행법은 그냥 언어적으로 언어를 쓰지 않고서도 할 수도 있고 몸에서 어디 어느 부분이라도 보면서 이제 지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확립하고 건강한 정도의 무집착을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다. 그래서 어떤 감각이 발현되든 수용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수용적으로 대응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산란함이 생기면은 산란함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갔든 미래로 갔든 현재에 지금 현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는 살짝 미소 지으면서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미소 지으면서 아 내가 또 산란함에 빠졌구나라고 하고 미소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미소 지으라는 말은 수행을 지금 약간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난 경험을 할 때 자기한테 공격적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유 이것도 못하다니 또 망상 폈네. 나는 도저히 수행을 못할 그런 인생인가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셀프 저지먼트 자기를 그냥 가혹하게 판단해가지고 아유 나는 이 수행에 적절하지 않아 하면서 잘못한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생기니까 따뜻하게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보통은 생각이 일어나서 산만해졌으면은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죠. 굳이 미소 지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도 친절하게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감각의 발현과 함께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점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챙김 확립 명상은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고요. 바로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럼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세우민식으로 하면은 지금 마음은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그 질문 던지기 직전 순간에 뭘 했던 것이 이게 파악이 돼요. 그럼 거기에 다시 마음 챙김을 갖다 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뭘 하고 있는데 뭘 알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아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 챙겨 알아차려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일을 적용한다. 첫 번째 바퀴살 해부학적인 부분을 명상하는 것은 바퀴의 중심축과 바깥에 뚜렷한 공을 합니다. 중심축은 이제 몸에 대한 마음챙김, 전반적인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잖아요. 이미 해부학적인 걸 통해 가지고 스캔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오고 가면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이렇게 확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바깥에 뚜렷한 공을 한다는 것은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는 그 바깥 테두리입니다. 무집착의 몸에 대한 특히 신체적인 이 몸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니까 뚜렷한 공헌을 한다는 것. 자, 걷기 명상을 할 때 좌선처럼 피부, 살, 뼈를 알아차리거나 뼈만을 알아차린다. 걸을 때도 피부 쭉 관찰하면서 걷고 살, 뼈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고
때때로는 뼈만을 알아차림에 걷는다. 우리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걸음걸음하면서 뼈를 자꾸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부분에 대한 명상의 요지는 몸에 대한 무집착의 태도 심어주기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번 이제 이 방법대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또 알게 될 겁니다. 연습해 보신 분 혹시 계시면은 뭐 느낀 바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3장이 끝났으니까 질의응답 좀 받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셔요. 어차피 이 순서대로 이제 수련을 한다 생각하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은 처음엔 다 어색하니까 어색한 것을 한번 음성을 들으면서 이 유도 명상,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되죠. 이제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할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놓지 말고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지금 17분, 18분 정도 돼요. 17분 40초 정도 되네. 17분, 18분 정도. 이걸 들으면서 이제 쭉 해보면 돼요. 해볼까요? 이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혼자서도 하시지만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죠. 뭐 같이 한번 해보죠. 마지막. 자,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 자세를 잡으시고 해보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디오 설정에서 오디오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마이크뿐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나 모르겠네. 자, 일단 어차피 이건 녹음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요.